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맹자 92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 거추 계임위 처수 이폐교 수지이불보 처어 평육 저자위상 이폐교 수지이불보 타일 유추지임 견계자 유평육지제 불견저자 옥려자 휘왈 련득간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맹자가 그 추에 있을 때, 그러니까 추는 자기의 고향이죠. 고향 나라입니다. 조그마한 성읍이었어요. 거기 있을 때 계임이라는 사람이, 계임은 누구냐면 임이라는 나라 이름입니다. 임나라의 조그마한 역시 성읍 국가예요. 성읍 국가의 임금의 아우가 임금이 어떤 일이 있어서 외국에 나간 사이에 대리해서 임나라의 정사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계임이 위임처수, 위는 되었다는 말이고 처수라는 말은 대리해서 행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통령 대리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계임이 맹자에게, 추에 있는 맹자에게 패를 보내왔습니다. 패백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교라는 것은 뭐냐면 패백을 보내와서 우리 맹자님과 좀 만나서 뭘 좀 하고 싶다는 교제를 청한 겁니다. 교제를 청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패자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패백이라 그러죠. 예, 패자. 원래 이 패자는 원래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는 이 글자가 뭐냐면 여기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바로 건자입니다. 건자. 예, 건자. 그런데 이 건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비단을 뜻합니다. 이때는 비단을 뜻해요. 예. 그래서 이 비단을 말이죠. 여기에 이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손에 이 막대기를 들고 이 비단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때려서 쳐서 찢어진 상황이에요. 예.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알 수 없겠지만 하여튼 이게 폐라는 것이 온전했던 이 비단 조각을 쳐서 그냥 엉망으로 찢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폐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선 처음에는 이렇게 쓰다가 여기에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이 찢어진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복자지요. 이 두드릴 복자인데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똑같은 글자인 두드릴 복자예요. 아버지 부자가 아니죠. 예, 아버지 부자는 이렇게 쓰는 것이고, 복자는 이 부분이 다르죠. 다릅니다. 두드릴 복자예요. 그래서 이 글자가 다시 이 글자로 바뀌죠. 바뀌어서 어떤 글자가 되느냐면 이렇게 하고 패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비단을 뜻하는 이 건자를 써놓으면 이 부분은 그냥 발음 기호가 됩니다. 발음 기호가 되고 의미가 여기에 붙어요. 의미가. 이렇게 해서 이 패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결혼식에 패백 하지 않습니까? 이 패할 때 이 백자를 붙여서 비단백이죠. 패백 뜻입니다. 그리고 패백은 물론 비단을 뜻하지만 뒤에는 돈, 재물, 예, 이 재물까지도 포함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맹자에게 많은 비단과 혹은 돈, 이런 것을 보내온 겁니다. 이 패백을 보내와서
폐물을 보내와서 그 예로 드리는 물건, 예물을 주면서 보내와서 교제를 청한 거예요. 예. 그랬으나 이 수지 그것을 이 예물을 진짜로 예물이죠. 받고는 이 불보라는 건 뭐냐면 보답하지 않았다. 달리 말해서 답례를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예. 거기서 아무런 받기만 하고 아무런 답례. 이 예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예인데, 예라는 것은 서로 내가 주면 당신도 주고 서로 주고받는 것이 예인데, 근데 우리 예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가장 뭐가 필요할까를 해서 주는 것이 또 예고, 받는 사람은 받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또 뭔가 상대방은 뭘 좋아할까, 뭘 원할까 해서 또 그 사람이 여기니 절실히 필요한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을 주는 것. 이게 예라는 것은 예상왕래. 예라는 것은 말이죠. 상은 뭐냐면 최고다, 숭상한다, 최고로 친다. 뭐냐면 왕 가면 다시 오는 게 있어요. 예상왕래라는 말이 있어요. 예. 주고받는 것, 받고 주는 것이 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예라는 것은 자기가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다는 것은 신뢰, 길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맹자가 자기 고향인 추나라에 있을 때, 이 임나라의 임나라 군주의 동생으로서 임나라 군주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대리 이 행정을 하고 있던 이게 처수라고 합니다. 이 계임이라는 사람이 이 예패를 보내와서 교류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물을 받기는 하고 그에 대한 회답, 그러니까 답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평육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제나라의 한 땅 이름인데, 이 제나라의 그 수도가 임치지요. 임치가 제나라의 수도인데, 진짜 잘못 썼네요. 이말 임자에다가 이말 좀 간단히 쓰면 임자 이말 임자 삼서변에 이래 치자 물 이름 치자죠. 그 임치가 그 당시에 이 제나라의 수도였는데, 수도에서 좀 가까운 지역에 거기 평육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맹자가 평육에 있을 때, 제나라의 평육에 머물 때 저자라는 사람이 이 제나라의 재상이었어요. 그래서 저자가 그때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맹자에게 패백을 보내와서 우리 교류 좀 합시다, 얘기 좀 합시다, 교제를 합시다 하고 청해왔는데 그것을 받기는 하고 역시 이 답례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다 그 뒷날, 타일이라는 것은 뒷날이란 말이죠. 뒷날, 훗날, 뒷날, 유추지임. 예, 이 추에서, 고향인 추에서 임나라로 가서 계절을 만납니다. 대리행을 대신해서 국정을 하고 있는 이 계절을 만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고 뭐 얘기하고 또 어떤 조언을 구하면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평육에서 이 제라는 것은 뭐냐면 제나라의 수도 임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평육에서 제나라에 가서는 왜 그러냐면 평육도 제나라 땅이니까요. 평육에서 제나라 수도인 임치에 가서는 저자를 만나지 않아요. 가서 옛날에 그걸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옥녀자라는 사람은 복성이라 알죠? 두 글자 이상을 복성, 뭐 선우씨, 뭐 많이 있잖아요. 뭐 선우씨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 옥녀도 바로 요즘은 뭐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성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이름은 련입니다. 옥녀련. 그러니까 옥녀자가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련득간의, 이 득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얻었다는 말이고, 간이라는 건 이때는 뭐 실수,
잘못, 오류, 허점 이런 것을 다 포함합니다. 야, 내가 드디어 선생님의 허점을 잡았어. 내가 선생님의 오류를 발견했어. 응? 혹은 뭐 선생님의 잘못을 내가 하나 잡았어.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간이라는 것이 그런 뭐 실수, 잘못, 오류, 허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죠. 뭐 선생님 맨날 말이지 자기가 완벽하다고 얘기하더니 오늘 딱 보니까 내가 드디어 내가 선생님의 허점을 하나 잡았어. 응? 약점을 하나 잡았어.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 전국시대 때 공자의 춘추시대라면 스승과 사제 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세상이 워낙 각박해져서 그런 영향 때문에 전국시대에는 스승에 대해서도 약점이 있으면 공격을 하는 그런 시대예요. 논어에 보면 그 많은 제자가 공자의 약점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 하나도 없죠. 그러나 맹자에는 제자들도 맹자를 모시면서도 호시탐탐 선생님의 잘못, 뭐 실수, 착오, 뭐 오류, 모순 이런 게 있을까봐 눈치를 싹 보다가 탁 잡으면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예, 이런 좀 각박한 분위기예요. 각박한 분위기입니다. 예. 이게 바로 시대의 변화죠.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의 다름. 그리고 또 공자의 그 온화하면서 부드러움과 맹자가 좀 날카롭고 이 변설적인 이런 차이가 또 있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득가는 이 옹리다가 이런 상황을 알고는 야, 내가 드디어 선생님의 약점을 하나 잡았다.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문활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예. 부자지임 선생님께서 지임 예. 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임나라로 가다 갈지자예요. 임나라로 가다 갈지자 늘리게 합니다. 출발점이고요. 발바닥을 이렇게 그려 놓은 거예요. 이게 원래 지자의 번글자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변해요. 또 이것이 다시 이렇게 변합니다. 이 갈지자의 변화의 모양이죠. 이 지자가 이렇게 쓰면 아주 쉽잖아요. 여기 출발점이고 간다. 예. 이렇게 변합니다. 예. 그래서 맹자님 당신께서 선생님께서 임나라로 가셔서는 계자를 만났는데 예, 국정을 대리하고 있던 계임을 만났는데 계자를 만났단 말이죠. 지제 그 임치에 가서는 제 나라 임치에 가서는 불견 저자를 만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위상이요. 기가 위는 때문이란 말이고요. 기라는 것은 바로 저자예요. 저자가 재상이 되었기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저자가 재상의 신분이기 때문입니까? 왜? 계자는 임금의 대리입니다. 그 임금의 군주의 대리죠. 군주의 대리. 그러니까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는 보고, 저자는 뭐 그 밑에 있는 재상이기 때문에 안 본 겁니까? 안 만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맹자가 비야 아니다. 너 뭐 나의 약점을 잡은 것처럼 딱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렇지 않다. 왜? 서경에 보면 어떤 말이 있느냐면 이런 말이 있다 이겁니다. 네, 서경에 이 편 이름이 서경이 낮고 서경에는 가자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만은 이 낮고 이것은 진짜입니다. 낮고 이건 진짜예요. 그래서 맹자는 진짜 서경을 읽은 사람이에요. 지금 후대에 있는 서경은 맹자가 본 서경은 한 절반 정도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절반은 후대에 만든 가짜들입니다. 그런데 이 낙고는 맹자가 본 낙고는 원래 진고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책이죠. 맹자 이전에 이미 공자도 읽었던 공자가 읽었던 진본 서경이에요. 거기에 어떤 말이 있느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때 향이라는 것은 윗사람을 대접하는 겁니다. 윗사람을 잘 모시는 것을 향응을 베풀다, 향연을 해주다 이런 뜻이죠. 윗사람을 대접할 때 있어서는 다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 예의를 이때 다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많다는 것보다도 많게 여긴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말과 마찬가지죠. 이 의식 혹은 의절, 의자에다가 식자,
이 식자죠. 의식, 식 혹은 이 절, 의절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겁니다. 의식 혹은 의절을 중요시 여긴다. 그런데 의불급물, 의식, 예의,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겠죠. 의라는 것은 그것이 물건, 예물에 미치지 못해. 예물은 많이 주지만 그 성의가 없다 이것이죠. 주면서도 아주 공개하게 받은 게 아니라 턱 밀고 준다든지 뭐 혹은 직접 만났을 때 예물은 왕창 쌓아놓고 뭐 별로 의식이 성의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의불급물이라고 해요. 왈불량, 이것은 이 불량은 뭐냐면 이 윗사람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 것으로 여긴다. 이건 향이 아니다 이것이죠. 진정한 좋은 향, 모시는 것이 아니다. 예로 모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불향이다 이겁니다. 예. 유 불역지 우향. 역지라는 것은 뭐냐면 뜻을 사역하다는 뜻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뜻을 진심을 다하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주 성심성의를 다하다가 역지란 말입니다. 그 이 사람을 모시는데 성심성의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예. 여기까지가 바로 여기까지가 서경의 아까 낙고에 있는 말이고요. 위기불성향야, 이것이 뭐냐면 그 서경에 있는 말을 압축해서 맹자가 거기에 대한 다른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위는 뭐 때문이라 기불성향야, 이 손님을 이 윗사람을 모시는 사람이 그 향의 원래 뜻, 그렇죠? 그 진심을 다해야 되는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위기 불성향야. 그러니까 윗사람을 대접하는데 성심성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나를 이 두 사람이 임나라의 누굽니까? 이 계임과 저자가, 계임은 나에게 그래도 성의를 다했는데, 내가 딱 판단했을 때 이 예물에 맞는 성의를 다했는데, 저자는 사실 그 물건만 보냈지 나를 진심으로 공경하는 뜻을 표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또 그것도 이상하다 묻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죠. 그 옥녀자가 그 얘기를 듣고는 옥녀자가 드디어 이 말을 듣고 좀 얘기를 다 확실히 알았어요. 이게 선생님, 내가 우리 선생님 오해해서 오해가 물었더니 대답하시는 것이 들으면 딱 논리에 맞고 이게 예의에 딱 들어맞는 걸 기뻤어요. 예. 그래서 옥녀자가 이 말을 듣고는 굉장히 기여를 기뻐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맹자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 옥녀자가 묻고 나서 기뻐하는 걸 보고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 또 그 일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옥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계자 보득지추. 계자는 지금 계임은 지금 형님을 대신해서 국정을 지금 돌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빠요. 그래서 직접 맹자를 찾아가서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예물을 보냈지만 성심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워낙 바빠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자는 지금 아무리 자기가 재상이라 하지만 또 가까이 맹자가 가까운 평육이라는 곳에 가까이 와 있고 한데도 직접 와서 하지 않고 물건만 턱 보내고는 그냥 한번 교제합시다 이랬던 것은 성의가 없다 이거예요. 맹자 자존심 굉장하죠. 중국 역대 사상가 가운데서 저는 맹자만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맹자처럼 말이죠. 꼿꼿하고 말이죠. 부러지면 부러졌지 굽히지 않는 그런 강함, 그런 자존심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맹자는 정말 맹자는 오직 이 무시무시한 이 정신만 가지고 의리 정신만 가지고 평생을 버틴 사람이고, 공자는 의를 의도 물론 중요했지만 공자는 의보다는 따뜻한 마음, 부드럽고 원만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공자와 맹자는 정말 서로 보충,
혹은 어떻게 하면 둘 다 이 물체 양면 가운데 이 인과 의를 가지고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자는 인에 더 방점을 지키고 맹자는 의에 좀 방점을 지키는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유학에 있어서는 인의가 이 태극에 있어서 두 개 이 태극이 있으면 여기는 이 홍과 여기 이 청색 이것처럼 말을 잘 어울려 가지고 인과 의가 잘 어울려서 이 하모니가 이런 인의의 하모니가 이뤄내는 세계 이런 것이 바로 이 유학의 핵심이죠. 핵심입니다. 인만 있어서도 안 되고 의만 있어서도 안 되고 인의가 고루 잘 태극처럼 잘 조화가 되어야 그러한 상황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유학의 본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별 틀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 문활 부자지임 견계자 지제 불견계자 위기 위상여 왈 비야 서왈 향다의 의 불금물 왈 불향 유 불력지의 향 까지죠. 그는 뭐 사람 잘하면 뭡니까 이런 인용 보호를 했으면 좋을 뻔해 제가 빠뜨렸군요. 요 위기 불성향야가 바로 맹자의 말입니다. 네, 그 앞에 것은 서경 낙고에 있는 말이고 위기 불성향야 끝냈죠. 그랬더니 옥류자가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옥류자가 벙글벙글 웃고 기뻐하는 모양을 보고는 자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당시 전에 뭐 왜 그런가요? 물었더니 옥류자가 계자 부득지추 저자 득지 평유 이것 때문이었다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예. 이 얘기는 이렇게 끝나고 맹자가 이렇게나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존심, 자존심으로 꽉 차있던 참 불교불굴의 의지의 사나이였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